번째가 다낭식의 곱셈 나눗셈. 오케이. 그럼 우리 이 다낭식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또 적어봅시다. 우리 2학년 수업에서는 안 했죠? 수학에서 나오는 이 뜻, 식, 그리고 항, 그리고 그렇다면 다낭식이 이제 식과 항을 알아야 다낭식도 알 수 있고 다항식도 알 수 있다. 여러 번 했을 거야, 그치? 자, 식 뭐라고 하면 될까? 전에 쌤이 했을 때 뭐라고 설명했을까? 어? 다 틀린 말은 아닐 거야. 너희가 뭔지는 알 거야, 그치? 식이라고 하면 식을 써라 이러면 수학적인 표현을 식이라고 합시다. 한글로 쓰면 한국어가 되고 알파벳으로 쓰면 영어가 되고 히라가나로 쓰면 일어가 되고 수학적으로 쓰면 그걸 우리가 식이라고 하자. 이건 전 세계 공통이겠지, 그치? 그러면 수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연산, 기호, 그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뭐 거듭 제곱, 뭐 부등호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문자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x, y는 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영어가 아닌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식이 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항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식 중에서 곱으로 연결된 식의 단위가 되는. 알았죠? 모든 것들이 다 식인데 그 중에서 곱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그걸 하나를 항이라고 하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는 항이 누구누구가 항이 될 거야? 3 하나 x 제곱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3x 제곱 이렇게 곱으로 묶여졌네? 항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7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항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7과 x는 곱으로 묶어져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항식은 무엇일까? 항이 단 하나인 거. 항이 한 개인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 아까 여기 있는 거 3x 제곱 이렇게 쓰면 이거는 단항식인 거.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이렇게 쓰면 요거는 항이 몇 개일까? 2개. 각각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거든. 이게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항이 2개야. 그치? x랑 3. 여기도 항이 x랑 마이너스 2. 항이 근데 그렇게 보면 4개잖아, 그치? 근데 이게 크게 보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됐어? 곱으로 묶여졌지. 이거 그럼 단항식이 돼. 이거 항이 하나야. 알았죠? 알았죠? 곱으로 묶이면 하나야. 식과 식도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면 그냥 하나가 된 거야. 한 가족이 된 거야. 자,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이 되는. 그러면 단항식도 다항식이 되는. 그리고 뭐 이런 이렇게 돼 있는 얘도 다항식이 되는. 2개 있어도 다항식, 하나 있어도 다항식이 되는. 알았죠? 그럼 단항식은 결론은 모든 단항식은
다항식이 된다. 반대는 안 되겠지. 그죠? 다항식 중에는 단항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있으면 다항식 그대로 이렇게 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게. 내가 이렇게 볼게. 지금 왼쪽에 얘는 사실 요것만 보면 얘는 단항식이지. 맞아요? 요거는 어때? b 더하기 3은 항이 몇 개 있어? 두 개. 지금 이건 다항식이지, 그지? 근데 이거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또? 합쳐서 보면 하나가 되니까 이것도 단항식인 거야. 개념이 좀 이상해. 단항식이랑 다항식이랑 합쳤는데 오히려 단항식이 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곱으로 묶였으니까. 그게 크게 보면 얘는 단항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거 곱셈은 이렇게 곱해줄 수 있지. 곱할 때는 a랑 b랑 곱하고 a랑 3이랑 곱하는 거야. 그럼 요 식은 AB 더하기 3A가 돼요.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단항식인데 여기서는 이 식은 뭐가 됐어? 다항식으로 바뀌게 되네. 그러니까 같은 놈이 단항식이 다항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법칙은 무슨 법칙을 썼냐 하면 이때 지금 또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야. 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줄 수도 있고 괄호를 풀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 묶는 것도 분배 법칙. 알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분배 법칙에서 지금 단항식에서 다항식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전개라 그래. 그러니까 펼쳐주는 거지, 그지? 전개도 할 때 들어봤지? 단항식을 곱으로 묶여 있는 거를 덧셈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거를 전개라고 하고 덧셈으로 묶여 있는 거를 곱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과정을 조금 중3 때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어만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인수분해, 곱으로 묶는다. 근데 인수분해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 1학년 때 소인수분해. 그래서 우리 중2 때도 쓰고 있잖아요, 그지?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근데 식에서도 그거를 포함해서 말하면 그때는 그냥 인수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써볼까? 14번에. 단어는 똑같은데. 자,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조금 할 때는 아마 중3 때는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이것만 배울 거야. 단항식 단항식. 알았죠? 단항식 다항식도 나오긴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요거는 그 결과도 뭐가 되냐면 단항식이 되겠지. 얘랑 곱으로 연결됐고 곱으로 연결 또 곱한 거니까 이렇게 단항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x 곱하기 마이너스 2x. 그럼 얘도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2 곱하기 x가 돼. 얘는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식과 식을 곱할 때 계산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요 예를 들은 걸 보면서 보면 책에 있는 표현을 내가 자, 뭐부터 계산을 해주는 게 좋을까? 부호부터. 부호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엔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3이랑 2랑 곱해서 6. 그 다음엔 거기에 있는 문자만 보는 거야. 문자도 이제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해야 덜 헷갈리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곱이 있으면 괄호 먼저 풀어줘야 돼. 지금은 자,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거였고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다가 다항식을 곱하면 이때 다항식이 뭐 항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이제 다항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요거는 앞에서 한 거야. 3a 곱하기 얘는 단항식이야. 얘는 a 더하기 b 빼기 2 뭐 요런 다항식을 곱하면 이때 방법은 어떻게? 요 단항식을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각각의 항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전개하는 것처럼 그죠? 그럼 얘랑 곱할 때 어떻게 해라? 또 숫자 보고 부호 보고 숫자 보고 문자 보고 그럼 얘는 플러스에 3의 a 제곱 얘랑 곱하면 플러스에 3의 a b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의 수는 6이고 문자는 a이고 이렇게 그죠? 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개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곱셈만 써버렸네. 자, 이게 곱셈이었어. 알았죠? 나눗셈 이걸 지울까 차라리? 지우고 여기에 단항식에 나눗셈을 따로 쓰자.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적자면 간단한 거는 첫 번째는 이 나눗셈을 뭘로 바꾸냐면 분수로 바꿔주면 돼. 나눗셈이랑 분수랑 아예 똑같은 거 이해되죠? 그죠? 이 나눗셈 모양 자체가 분수 모양이고 나누기를 한자로 하면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율 뭐 나누기 다 같다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나누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면 된다. 식이 간단할 때는 그냥 분수로 복잡할 때는 역수로 예를 들어볼까? 자, 그냥 예시로 두 문제만 하고 갑시다. 재미있는 것은 4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를 이런 다항식을 2x로 나눠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분수로 쓰면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나누기 2x가 분모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4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이 분자 전체를 얘로 나눈. 그죠? 이 나눌 때는 얘를 각각 나눠줘야 되는 거 이해되나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림이 좀 이상하다. 예쁘게 그려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주면 2x제곱 되고 또 마찬가지로 부호 보고 숫자 보고 문자 보고 그 다음 가운데 거는 마이너스 3의 x 얘는 플러스의 4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좀 이건 간단하게 쓸게요. 얘를
나누기 2분의 x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럼 얘는 분수로 쓰기가 어때? 내려가면 얘가 번분수 되니까 귀찮아지지,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곱하기 역수로 바꿔자. 2x제곱 더하기 3x 곱하기 요거의 역수인 x분의 2로 바꿔주고. 그럼 곱하기니까 위에서 한 것처럼 얘를 한 번, 두 번 곱해주면 되겠지. 처음 거는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수는 4, 문자는 x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거 곱하면 플러스 6, x는 없어지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까지만 정리. 알겠습니다. 적을 거 말고 좀 고민해 볼게요. 복잡한 식의 곱셈 나눗셈이 나오면 요거를 좀 방법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 제곱 있으면 제곱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곱을 없애놓고, 두 번째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다 없애줘야 돼. 그지? 그러면 괄호도 만약에 대괄호 있으면 대괄호는 중괄호로 풀어주고, 그지? 중괄호는 소괄호로 풀어주고, 소괄호도 없애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눗셈이 있으면 아까 한 것처럼 곱하기 역수로 해서 곱셈으로 다 간단한 곱셈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부호 보고 숫자 보고 수 보고 문자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정리만 해놓고 다 알고 있는 방법들이니까. 범주 노트가 없었어 오늘? 아 그래? 다시 정리해놔. 쌤이 캡처해서 보내줄게. 엄청 많진 않으니까. 자, 요 내용들을 오케이? 정리됐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문제들을 풀어보자. 자, 지금처럼 바로 복잡한 게 나왔잖아, 그치? 뭐부터 해줘야 돼? 이 거듭 제곱들을 없애줘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하나씩 보자. 하나씩 보면 2는 그대로 쓰고, 그죠? 곱하기 점으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의 이 가로 전체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은 8 계산할까 그냥? 8 계산하자. 8. 그 다음에 x제곱을 세제곱하면 x의 6제곱.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안 쓰고, 이거를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제곱하고 2를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6제곱 여기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제곱하면 마이너스지, 그지? 이건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 그 다음 x제곱을 세제곱하면 x의 6제곱 y의 세제곱. 자, 그럼 괄호 다 없앤 거나 마찬가지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는 마이너스 부호부터 보면 마이너스, 수는 이거 그냥 다 계산해버리면 얼마가 되나요? 64가 되나요? 좀 크네. 그 다음 x의 몇 제곱? 6번 곱하고 2번 곱하고 6번이니까 14제곱, 그죠? 그리고 y는 9제곱. 이렇게 하나씩 해야 덜 헷갈린다. 그러면 이때 정수 a는 마이너스 61, b는 14, c는 9. 마이너스 64. 그러면 이게 1번이 딱 나온다, 그죠? 자, 110번도 나눗셈이나 괄호가 있을 때 우리가 곱하기로 일단 바꿔놓고 합시다.
얘는 분수로 하긴 좀 귀찮다, 그지? 자, 6xy 제곱 그대로 쓰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자, 요거는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달고 3을 밑으로 5y는 위로 또 곱하기. 여기서 xy는 사실 분자랑 곱해지는 거니까 분모로 내려와야 되겠지? 5xy가 같이 내려오고 4는 올라가고. 자, 그럼 이제 다 괄호는 다 풀었고 곱하기로 다 바꿨고 부호는 마이너스. 수만 먼저 약분해 볼까? 5는 사라지고 3이랑 6이랑 해서 2 되고 2랑 4랑 곱하면 8. 그 다음에 x는 사라지네. 그리고 y는 하나하나 없애면 2개만 남는다. 그래서 3번. 자, 111번도 제곱도 해야 되고 곱하기도 해야 되네. 헷갈리면은 따로따로 할게. 자, 첫 번째 거는 2제곱해서 4, 3제곱하면 9, a 제곱하고 b는 6제곱. 두 개 동시에 한번 해볼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놓고 원래 여기를 제곱한 3b 세제곱의 제곱을 밑에다 쓸게. 9 곱하기 b의 6제곱. 그 다음에 2a의 제곱은 4a 제곱은 위에. 그럼 두 개 동시에 하나 된 거죠? 자, 부호는 플러스니까 쉽고 숫자는 다 약분되고 b 날라가네. 남는 거는 a 4제곱만 남게 된다. 쉽다. 자, 112번도 이번에는 미지수가 있어도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앞에 거 세제곱하면 4를 세제곱하면 64. 그리고 x의 세제곱 y의 3a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내가 분수로 쓸게 또. 요거는 x의 그러면 2b y의 6제곱. 근데 그 결과가 x의 9제곱 64 y의 9제곱이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숫자는 그대로 64 64 부호도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여기 x만 봤을 때 x를 3번 곱하고 2b만큼 나눠서 밑에만 9가 된 거지, 그치? 이거를 지수만 따로 쓰면 3 빼기 이거는 이렇게 할까? 결국 얘가 이긴 거지, 그치? 밑에가 더 많은 거지. 2b 빼기 3이 9가 되겠지. b는 얼마? 6. 그죠? 3번 곱하고 12번 나누면 밑엔 9번 나누기가 된 거고. y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3a만큼 곱하고 6번 나눠도 9번 곱한 게 되니까 이때 a는 5. 그래서 a, b는 30. 되나요? 113번 요거 한번 해볼까? 자, 각자 하고 쌤도 여기 할 테니까 자, 정리를 먼저 합시다. 복잡하네. 자, A는 2, B는 2, C는 8.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보면 어렵지 않겠지? 10 더하기 2에서 12. 종이 답 나오나요?
아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